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을 22일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요. 그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날짜를 연기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도 방송법도 그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로는 저지할 방법 없죠. 더더군다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비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는 악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 사방이 깜깜한 상황에서 입에 키를 잡고 있는 선장 생각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오늘 연결을 해보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은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스튜디오에 지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비상대기조가 지금 돌아가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좀 나오기가 어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었는데, 당사의 압수수색을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뜨지 못하고 어젯밤에도 여기서 지금 계속,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장에 못 나갔네요. 그래요. 압수수색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스튜디오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악수를 딱 청할 생각이었어요. 예. 아니, 악수 잘하시잖아요, 비대위원장님. 예, 저는 두 손으로 잘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청래 대표하고는 최근에 만날 때마다 악수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시고 두 분이 서로 그러셔가지고요.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명언이라 해야 될지 망언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을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하는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인지 스스로 좀 자문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도 야당의 막말 대포였던 시절을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야당이라고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예. 야당 시절의 그 자세 그런 언행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떤 소인배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대인답게 크게 포용과 이 화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소인배적인 자세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 전국 상황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실 정치가 대화의 예술이고 협치는 정국 운영의 기본인데 우리 정치판에 정치가 실종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송원석 위원장님이 먼저 좀 손 내미시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 아마 그분이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생각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 옹졸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다른 분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원식 의장이나 강훈식 실장이나 김병기 원내대표 만날 때마다 악수도 잘하고 인사를 하는데 예. 기본적인 예의랄까요? 기본적인 인성이 부족한 그런 분에게 또 악수를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조금 적절치는 않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악수를 지금 뭐라고 하셨죠? 악수를? 구걸 한다는 구걸. 악수를 상대방에서 아직까지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야당 말살을 또 주장하시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제발 좀 악수 좀 해주세요라고 구걸한다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적절치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수 구걸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손을 내밀기 네. 어렵. 아니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러면은 악수하겠다고 하시니까 자당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탄핵까지 간 것에 대해 유감이다.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그 정도 하고 국민 위에 협치합시다 하면서 손 내미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12월 3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미 12월 3일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벌써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고요. 특히 7월 1일인가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때도 제가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라고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 부분을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음.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미 사과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 악수를 거절. 우리 당에서도 12월 3일 날, 예. 비상계엄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음. 당에서 의원들이 연명으로 해가지고 당 이름으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서 음. 비상계엄 해제 조치를 결정을 해라. 음음. 라고 하는 성명서도 그때 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네. 저희들이 사과도 했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음.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예. 이제 정치적인 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달라졌다. 음. 그렇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저보고 아직까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있어서 여당 대표의 악수 거부 행보도 한몫했다고 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음. 당대표가 오히려 그 야당을 말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위헌정당으로 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음.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음. 대통령은 협치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는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완전히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니까 음. 이렇게 어긋나는 행보에 대해서 어허.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어. 걱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부분들이 터져나와서 예. 지지율 이제 내려가는 걸 하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가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자체가 현재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여당에서 곧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 두 개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 중에 이제 두 개 남은 거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노란봉투법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송병식 경총회장이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 다음날 또 집회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음. 그리고 암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수정해야 된다. 의견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는 네. 더센 상법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아마도 기업들이 철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음. 실제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음. 해서 집권 여당이 다시 한번 이걸 재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신 건데 그렇죠. 그 말씀하신 대로 암참 그러니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또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다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 보면은 여당의 의지도 강하고 대통령의 의지도 이 노란봉투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거 아닌가요? 노란봉투법을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예.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대통령이 어젠가요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기업인 간담회 때 많은 기업들 총수들도 가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총수들이. 음.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그동안에 관세 협상하는데 애써줘서 고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노란봉투법은 강행을 해가지고 음. 앞으로 노조들이 불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그걸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게 하고 음. 그다음에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의 경영진을 상대로 해가지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기업 다 입장에서 음. 재계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맨날 이 저 노조들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언제 기업 제대로 된 경영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정상적인 경영은 언제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정권이 뒤돌아서서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머지않은 장래의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음. 혹자들은 IMF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허. 부분을 좀 정부 여당이 좀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른 기류가 읽히세요? 그, 제 생각에는 예. 예.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을 조금이라도 뭐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금 여당 쪽에서는 원내 대표보다 정청래 당 대표가 좀 더 강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남은 방송 2법, 또 상법 개정안 이런 쟁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올 쟁점 법안이 검찰개혁 4법입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확실히 밝힌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된다 안 된다를 지금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과연 그것이 검찰 개혁인지 검찰 개악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면서 검수완박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수처가 제대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 자체가 숫자는 많지만 검찰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국정원의 대북 그 관계 사건이라든지 이런 보안 사건, 안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의 수사권을 분할시켜 놓은 결과인데 여기에다가 또다시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흐트러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들한테 간단 말입니다. 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정광석화처럼 해야 될 상황인지 이거는 신중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사법체계와 수사체계를 일시에 흐트러 놓는 것은 이것은 단기간 5년간 집권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음. 수백 년, 수천 년을 가야 될 대한민국의 그 오랜 역사를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함부로 허투루 가야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 또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신중이라는 표현, 또 공론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 요것을 그 정청래 대표의 전광석화와는 좀 다른 결이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뜻은 아니다. 전광석화처럼 과대 조금 더 신중하란 뜻 정도다. 조금 해석들이 다르더라고요. 송 원내대표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정부 측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어저께 아마 중도 실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총리가 그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이미 짚어보고 예.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더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음. 조금 더 지지율이라든지 전국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만약에 그런 예. 생각이 아니었으면 예. 굳이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그런 언급을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당에서는 아직 당 대표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강성으로 크게 가다 보면 이 턴하기가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현재 관성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저는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드리는데 예. 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 목소리 그리고 경제적인 목소리를 들어야만 된다. 음. 민노총에서 선거 때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서 가져오는 대로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대한민국 음. 국가와 대한민국 경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건 다시 한번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좀 뭐 싶습니다. 강하게 반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뭐 4법 이거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처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데요? 정광석화처럼은 못하겠죠. 저희들은 계속 반대를 할 것이고 또다시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정기국회 때에 만약에 이제 서로 협의하게 될 그런 법들이 제대로 합의가 안 되면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전당대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어제 마지막 예. TV 토론 보셨어요, 위원장님? 어저께 마지막 부분 좀 일부 봤습니다. 전체를 제가 다 보질 못해가지고요. 예. 당사를 지키느라. 일부 보여서요. 예, 아마 요건 워낙 화제가 돼서 나중에 뉴스로라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밸런스 게임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한 명을 공천할 수 있다면 누굴 공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제시된 보기 1번 한동훈, 2번 전한길이었는데 일단 송원석 위원장님은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제3자를 고르면 안 됩니까? 아, 3번이에요. 3번? 아, 1번, 2번 아니고 3번이에요. 아, 그리고 아니 사실은 선택지에 그 전직 당대표하고 전한길 씨가 함께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란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씨를 선택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지금 예.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 어떠셨어요? 전한길 씨 고르는 거 보면서. 그동안에 계속 장동혁 후보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는데, 그,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득표 전략상 여러 가지 이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예. 뭉쳐서 통합하고 화합해서 우리 국민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음. 그래야만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거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싸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었던 이런저런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프닝 그 자체를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당내의 어떤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면 갈등을 그러니까 해프닝을 크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환길 씨가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배신자 소동을 벌였을 때 당의 엄중한 징계, 깨끗한 처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당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인이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누구든 간에 그 결과를 사전에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윤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독립적으로 잘 판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날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배신자 소동이 있었는데 그 전한길 씨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게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예. 저쪽에 김근식 후보가 예. 저 얘기를 할 때 네네. 좌석에 앉아 있던 다른 우리 당원들이 네. 먼저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소리치는 가운데 전환길 얘기가 나오고 이분이 그 다음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고려가 되어서 윤리위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환길 씨의 윤리위 징계 수준이 뭐 적절하냐 아니면 과하냐 약하냐 이걸 네. 가지고 보면 우리 당의 그 지지층이나 모당층을 중심으로 이것을 해보면 이것이 그 뭐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고요. 그런데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전체로 이렇게 보면 네. 이것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뭐 참 지금 뭐 조심스럽게 아쉬운데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전한길 대회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들으면서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전당대회가 전한길 대회 됐어 막 이런 이야기? 뭐 그렇게 또 프레임을 자꾸 잡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당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전당대회가 흔들흔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현재의 그 방송이나 언론 쪽에서 여당 쪽에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슈를 죽이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야당 쪽에 대해서는 우리 당 쪽에 대해서는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방송이나 언론에서 네.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저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한길 대회라고까지 하는 거. 전한길 씨가 그 정도 쥐락펴락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작은 불씨인데 너무 산불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를 너무 크게 키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 전당대회에 대한 총평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네. 그 중요한 질문 딱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중간에 좀 넘어갈 뻔했네요.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비상대기조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짧게 핵심만 질문 드릴게요. 이제 특검에서는 예. 명부를 다 내놔라가 아니다. 이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만 할 테니까 명단 대조 작업만 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까지 가지고 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정도도 좀 이게 응하기가 어려우실까요? 정당의 중앙당사는 정당 그 심장과 같은 것이고 당원 명부는 정당의 모든 것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보면요, 이름, 뭐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계좌번호, 당비 납입, 현황, 가입 시기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 침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명백하게 과잉수사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장에 보면요. 네. 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당원 명부하고 대조하도록 돼 있는데 예. 그 범죄 혐의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했는 것이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특정 종교 120만 명을 들고 와서 110만 명이 어느 숫자냐면 대전 광역시의 인구하고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 대전 광역시 인구 전체를 들고 와서 우리 당원 명부하고 대조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민노총 가입 노조원이 한 120만 명쯤 되는데 민노총 명단을 들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대조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걸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는 야당 말살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에서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가입시켰다라고 하는 명단이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대조해 보겠다면 그나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120만 명을 들고 와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계좌번호까지 보자라고 했던 것은 왜 그랬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압수수색 시한 이제 끝나고 3차, 4차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기조에는 변함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겠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계속 당사에서 24시간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영장을 가지고 다시 우리 야당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털겠다고 그렇게 시도를 한다면 우리 500만 당원과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송원석 비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